유기농 배 농사를 하면서 파주친농연 회장,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장을 역임한 후 2020년 8월 12일 제3기 경기친농연 회장에 취임한 김상기 경기친농연 회장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역 순회 토론회와 경기친농연 10주년 행사를 개최하는 등 광역 친환경 급식을 지역과 조직으로 강화시키며 경기친농연의 질적 발전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는 2월 23일 2024년 총회를 앞두고 돌연 경기친농연 회장직을 사직했습니다. 김상기 회장을 만나 회장직 사퇴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2월 8일 파주시 파평면 파주친농연 사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좀 먹게 됐고요.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정관이 협회 지역 협회장을 하면서 전국 협회를 출마할 수 없게 현재 이제 정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등록하는 시기와 맞춰서 협회장을 사퇴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임기도 올해까지가 말이에요. 한 21일 정도 그죠? 앞서 사퇴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 준비하면서 쭉 기사를 좀 보니까 2020년 8월 12일에 3기 경기친농연이 이렇게 출범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이렇게 보니까 그 영상에서 취임사 때 그런 말씀을 좀 했어요. 1, 2기 기간 동안은 이제 양적 성장을 했다고 하면 3기는 질적 성장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때가 이미 이제 코로나 시기였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만만치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평가를 좀 하신다면 좀 어떤 평가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 기간이 3년이었고요. 본격적으로 활동한 거는 사실은 23년도 거의 한 해 정도였다고 보여지고 그 3년 기간은 내부 이제 조직 강화에 상당히 주력을 했었고요. 질적 강화라고 하는 측면이 10년의 기간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10년 이후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질적 성장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본격화하는 것이었다고 보고요. 경기 친농은 상대적으로는 회원 수나 계약 재배 내용이나 가격이나 그 계약 재배 총량이나 이런 거는 좀 크게 변동은 없지만 무농약에서 이제 유기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의식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그 부분을 이제 확정하고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 시기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제 가격의 문제. 이제 그 농민들한테 계약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왜 유기농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양한 질문도 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이제 좀 확인했던 거는 무농약하고 차별성을 찾을 수 없는 유기농과 무농약의 차별성을 어떻게 그럼 찾을 거냐. 그래서 차별화하는 문제, 그건 이제 정책적인 부분과 같이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생산자들 스스로도, 우리 농민들 스스로도 유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기한 분과 무농약 하신 분들, 농민들 간에 일정하게 질적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할 거냐, 유기농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들 하고 계시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기농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긍정하고 동의하고 이 정도까지 왔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학교 체계 속에서 유기 가격과 무농약 가격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급 가격이 일식 가격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계약 재배할 때 가격을 지금 현재 올해 24년도 기준으로 15% 정도의 차이를 좀 두기 시작했어요. 유기농하고 네,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해서 이제 올해 이제 향후에는 20% 이상 격차도 두고 그렇게 할 때 농민들이
이제 뭐 실제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유기농을 해야 하는 이유, 좀 더 고생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 어떻게 될 건지까지도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좀 되는 거기까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총회에서도 유기지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실제 현장의 농민들이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흐름이 잡힌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속에서 질적 변화의 어떤 그 흐름을 좀 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거 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22년도인가 이제 순회 토론회를 네. 이렇게 한 거는 그 전에도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만 특별하게 했었던 거예요? 그때 좀 특별하게 한 거고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10주년. 그때도 코로나 시기였었죠. 코로나 시기였죠.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때 용케했어요. 끄트머리라 그랬나? 예, 거의 막바지였고 22년도 22년도에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외부 모임을 이제 좀 제약이 있고 했지만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좀 지킬 거 지켜가면서 했던 부분이었죠. 맞아. 그때 뭐 마스크를 쓰니 네. 많이 이제 이런 얘기만 하고 이제 그랬어요. 네. 저희가 이제 10주년 행사를 하는데 이제 내부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우리 내부 경기 친농연 회원들이 각 시군 친농연의 상황이나 그러면 그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건지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극복해 가자라고 하는 답까지도 스스로들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어서 사실은 그 과정들이 질적 변화의 어떤 출발 지점이었고 그런 과정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네. 그렇게 느껴서 네. 그러니까 취임사 때 이제 어쨌든 그 이제 질적 발전에 이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지역 순회 토론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10주년 또 행사로 이제 또 기결시켜내고 그 10주년 행사도 아주 대단하게 이제 규모 있게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제 경기 친농연의 위상을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높여놓은 그런 행사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경기 친농연 회장을 하시기 전에 이제 파주 친농연 회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주 친농연을 몇 년 하셨죠? 파주 친농연 창립이 2011년도더라고요. 경기 친농연이 2012년이거든요. 그러면 경기 친농연보다도 한 해 빨리 한 겁니다. 지역 친농연 먼저 좀 만들겠다는 속에서 좀 했던 거고요. 파주 친농연 회장 하면서 경기 친농연의 원예분과장을 이제 겸했던 거죠. 그러니까 2014년부터 아마 제가 경기 친농연의 원예분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예분과장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출하 회장이라고 네. 쉽게 이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 원예분과장을 그럼 몇 년 하신 거예요? 6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 한 3년 정도 이렇게 했다고 봤어요. 네, 신동식 회장님, 김주식 회장님, 양 회장님을 모시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파주에서도 그 친농연 회장하고 파주 출하회 회장도 같이 겸하면서 진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경기 친농연의 현장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잘 이렇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을 이제 확인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정책화 시키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갈 건지 이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화하는 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때 초창기 때 이제 한참 식량닷컴 막 지면 발행하고 할 때 물량 배분 회의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저거는 이제 물량 배분 회의나 그러니까 출하 이제 원예 분과장은 출하 회장은 의지만 가지고 참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이 자리다라는 거를 좀 봤거든요. 현장마다 요구가 다르고
또 물량은 또 한정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같이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기준을 잡고 쭉 이게 이제 끌어나가는, 그리고 또 농민들끼리만 회의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거기, 그때는 이제 친조공이었죠. 그렇죠. 예, 그분들이랑 같이 또 물량하고 하면서 그때그때 뭐, 막 격화될 때는 딱 회의를 정지시켰다가 또 다시 또 토론하고, 뭐 이거를 진짜 막 새벽부터 막 밤 늦게까지 하고 이걸 또 몇 날 며칠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었어요, 처음에. 그걸 한 10여 년 넘게 해온 거예요. 그렇죠. 진농년이. 기억이 새롭네요. 예, 그 재임 기간 중에 경기도 농민단체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서 이제 활동을 좀 해 오셨는데, 네. 좀 이제 그 부분도 이번에 사직하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사직을 이렇게 하시게 된 건데, 예, 그 소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친환경 농업 농민단체로서 아마 경기농단협 회장을 처음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경기 농정에서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섰던 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경기 농업을 뭐 친환경 농업과 일치시키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경기 농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민선 7기와 경기도 지사죠.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거치면서 농업의 방향을 이제 정해가는, 이제 확정해가는 과정 속에서 친환경 농업, 학교급식, 공공급식, 그 속에서 이제 농민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지난 농단협 1년, 뭐 길지 않은 활동이었습니다. 농단협 회장으로서의 활동은 1년인데 사실은 많은 부분의 활동이 좀 오히려 집중되면서 성과가 꽤 많이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민선 7기에는 어쨌든 지난 도지사님의 의지에 의해서 많이 좀 갔었다고 한다면, 민선 8기는 오히려 이제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면서 의회와 그리고 이제 여러 어떤 추진 기구들, 이런 것들이 좀 가동되는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기도 하고,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행정이죠. 행정 내에서도 이 일을 이제 자기 일들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이제 위에서 내려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위기를 좀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하나 좀 확인한 거는요, 농업 문제가 친환경이든 일반 농업이든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좀 정책에 반영되고 행정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의제들을 농민 단체가 이제 풀어내는, 지사님과 직접 만나서 토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의회와 직접 만나서 토론도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풀어낸 시기가 아니었나.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경기 친농연 활동과 농단협 활동이 막 겹쳐지면서 되게 좀 물리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람 있는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난 그 도지사하고 이렇게 토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경기 친농년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이렇게 기획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경기 친농년이 처음에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있었을 때, 그때도 사실은 이제 경기 친농년이 농정의 이제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 경기 친농년이 막 중심에서 그렇게 기획하고 노력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친농년 분들도 내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깊질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상황은 경기 친농년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고 있었고, 왜 그러냐면 다른 농민단체나 다른 단체들은 경기 친농년처럼 사실상 이렇게 세력화되어 있지 이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징적인 역할에만 이제 머물고 있었고, 좀 그것이 이제 크게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경기 친농년 같은 경우는
회의를 안 하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뭐 출하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이라는 매일매일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경기 친농련은 진짜 이거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그 힘이 네. 경기 친농련의 가장 큰 저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계약직의 인원들이 늘어나면서 그 힘은 이제 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에 이어서 김동연 지사까지 사실은 이제 그 경기 그 친농련을 이렇게 중심 조직으로 당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까지 이렇게 네. 온 것 같아요. 네.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경기 친농련이라는 조직이 참 대단한 조직으로 성장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적 성장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뭐 우리 스스로 이제 자부심, 뭐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행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의견들에 대해서 그냥 뭐 어느 한 집단의 의견으로 이제 보기보다는 공허급식 10년을 같이 하면서 그 현장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담아낼 건지, 그리고 이 부분은 친환경 농업의 어떤 좀 농업인들의 목소리다, 이거를 정책화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에 어쨌든 동의를 이뤄내는 어떤 그런 그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친농련의 조직화된 이런 상황이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경기 도내에도 경기 친농련보다도 훨씬 더 역사성이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있고 하지만 경기 친농련처럼 뭐 필요할 때 뭐 동원력이나 같이 일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조직적으로 일을 만들어내는 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또 지쳐 있고 예, 그런 상황인데 경기 친농련은 말 그대로 항상 그 현재란 말이에요. 그 조직 상황이. 예, 그것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친환경 농민대회 때도 가보면 그 경기 친농련 그 회원들이 대거로 이렇게 참석해서 그 전국 그 친환경 농민대회도 이렇게 성사시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 친농련 회장이 이제 전국 친환경 농업협회 그 이제 회장에 이제 도전하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오지 않았나 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전국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이 되면 무엇을 좀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경기도, 제가 이제, 아까 파주도 여쭤보셨고, 경기도도 여쭤보셨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전국 상황도, 지금 제가 살펴볼 때, 경기도의 시군 상황이나 전국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친환경 농사만 짓는 사람이었으면 이게 좀 보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농업법, 학교급식법, 공공급식 관계된 법, 혹은 그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불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해지고 이러는 과정들이 어쨌든 친환경 농업의 어떤 전국기구가 역할을 하면서 입법이나 어떤 농식품부와의 어떤 정책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이제 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사실은 그런 어떤 제 태도의 결정은 경기 친농련을 함께 지역 농민들과 경기 친농련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친환경 농민들과 해왔던 과정이 저에게 오히려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하는데 전국에서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 남는 것도 아니고 자꾸 면적은 줄어들고 농민들은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똑같거든요. 경기도 상황이나 다르지 않아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를 본격화하고 이 농업의 주요 의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제가 당선된다 안 된다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주요하게는 일단 도전한다. 도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화하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마음 결심을 좀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국회 관련된 뭐 토론회나 이런 데 가서 살펴봐도 보이잖아요. 이 길이 우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해가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보기도 했고요. 4,500명의 농민이 해왔던 거거든요. 이 경기도는. 근데 이제 전국에 45,000명 딱 10배입니다. 딱 경기도가 10%네요. 예, 10%거든요. 딱 전국이 10배인데 한 5만 명 됐던 게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힘을 합해서 친환경 농민들이 힘을 합해서 친환경 농민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친환경 먹거리를 지향하는 그리고 이제 공공급식을 함께 해왔던 운동을 해왔던 주체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친환경 농업이 굉장히 어렵고 활로가 없고 그런 속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학교급식 운동이나 농민운동이나 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쭉 해왔던 것들을 이제 제도화 시켜낸 거잖아요. 제도화 시키면서 친환경 농민들로 보면 이게 판로를 만들어낸 거고 일반 국민들로 보면 친환경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거고 이거를 어쨌든 경기도는 성공을 해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아주 타이트한 계약 재배 그 시스템을 10년 넘게 쭉 이렇게 해오면서 엄청난 그런 노하우가 좀 이렇게 축적되어 있고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이렇게 좀 한 지역이 없거든요. 그 돛단위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좀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경기도의 이런 경험을 다른 그 시도에 그대로 이거를 적용할 수만 있다면 물론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제 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겪어왔던 시행착오를 뛰어넘어서 경기도보다 더 빨리 안착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김상기 회장님의 이제 전국 친환경 농업협회 그 회장을 이렇게 도전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몸에 배이신 분이잖아요. 전국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전 경기친농연에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들이 아마 전국 상황 속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근데 한번 그 길을 걸었잖아요. 걸어서 그러면 생겨지는 문제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이제 경기의 경험이긴 하지만 그 경험들을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는 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이 푸드플랜 정책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고 농민들이나 먹거리 단체나 이분들로 하여금 큰 기대도 많이 이제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원래 22년 말까지 100개 지자체를 목표로 했던 게 그걸 목표치를 훨씬 넘어서서 139개 지자체에서 푸드플랜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은 지금 유야무야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친환경 농업협회가 좀 그런 다시 이제 전멸 정비를 좀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이번에 김상기 회장님의 전국 친환경 농업협회 도전이 좀 성공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 어떻게 보면 경기 친농년에서 그 원예문과정을 6년을 하셨다고 그랬나요? 6년, 네, 6년. 그 6년 하시고 그 경기 친농년 회장을 4년 하고 네. 그리고 10년이네요. 네. 예, 10년 동안 했던 경기 친농년의 현직을 이제 그러니까 출하회장하고 쉬지 않고 바로 회장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리 10년을 경기 친농년 그 임원을 좀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게 됐는데 네, 네. 어쨌든 그 10년 동안 했던 그 현장을 물론 이제 뭐 파주에도 계시고 다 그걸 뭐 어디 멀리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10년 동안 있었던 그런 회원들하고 이제 결별을 좀 하게 되는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경기 친농년 그 회원들과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친환경 농민들도 다 같은 처지에 있는 그 농민들한테 좀 이렇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제 그 활동을 좀 놓는다는 건 좀 섭섭함과 후련함, 좀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좀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것도 좀 많이 보여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회원님들 현장에서 만났던 한 분 한 분들이 제가 좀 사퇴 전에 한 50% 정도 지역 총회를 이렇게 그 총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마지막 인사드리는 거죠. 저도 올해 이제 임기 말이니까 그동안 감사했고 편안하게 현장에서 뵙더라도 편안하게 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퇴를 했어도 제가 좀 인사는 다니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간부나 이제 그 우리 친농연 간부님들은 뵐 수 있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못 봬요. 그래서 정말 그 함께 손잡고 그리고 정책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서로 이렇게 원기가 좀 나누어지는 것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섭섭함과 아쉬움은 틀림없이 있고 그래서 현장 농민들이 건강하게 워낙 좀 연세들이 많으셔서 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빨리 좀 정말 고생하시고 어려우셨는데 농사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금 편안하게 이제 마지막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솔직한 바람. 이제 그 자리를 또 새로운 청년들이 잘 좀 메꿔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들보다 친환경 농업을 좀 행복하게 이제 좀 치열하게 해왔다면 조금은 여유롭고 뭐 이제 물질적인 것보다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좀 편안함을 느끼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나누시고 본인의 경험들을 이제 10년, 11년, 올해가 이제 11년 차 되니까 지역의 간부들도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런 간부 역할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축적된 분들과 그 축적된 분들의 역량이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과 잘 매치돼서 좀 더 서로 협동하고 이제 단결하고 연대하고 인간적 연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가 뭐 전국으로 간다고 해도 뭐 파주에서 농사 짓는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늘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에는 함께 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거고 그 자리에서 늘 뵙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대의 마음, 악수도 나누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것들을 제가 이제 사무국 식구들이나 아니면 간부님들, 이제 이사회 운영위 분들하고도 많이 이제 정도 들고 제가 사실은 뭐 일을 아주 급하게 추진하진 않아도 정한 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를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어려움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간섭하지 않지만 점검은 늘 하는, 어느 시기든 점검을 하는 이런 거라 사무국 식구들도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싶고, 순간순간 과정이 저는 좀 많이 좀 배우는 편이에요. 제가 아주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현장 농민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 장점들을,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그 많은 분들의 장점들을 많이 취하게 되더라고요. 그 장점들을 좀 활용하게 되는 것도 또 많이 저한테는 플러스가 됐고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저는 이제 농민들과 늘 함께 할 거니까 이제 경기에서 봤던 거를 이제 전국에 가서 다시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역을 넘는, 이제 경기라는 지역을 넘어서 타 지역의 다양한 것들을 좀 보고 경험하면서 더 많은 것들 저 개인적으로도 좀 더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크고 설레임도 있고, 어쨌든 선거를 잘 치러서 선거운동 열심히 좀 하고 좀 해서 좋은 결과로 좀 다시 인사드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선거를 좀 잘 하셔서 경기도를 넘어서서 전국의 그 친환경 농민들이 좀 어떤 활로가 트이는 좀 그런 큰 어떤 계기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꼭 당선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